네, 안녕하세요. 박장씨입니다. 저는 박스앤위스커라는 작은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및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주제를 들으러 오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발표는 한 2년 전에 뭐 게임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다가 확률을 얘기한다는 이유로 중간에 까여서 발표를 못하고 블로그 포스팅만. 왜냐하면 게임 회사들은 확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다가 블로그 포스팅만 했다가 그때쯤 제가 파이썬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R로 만들었었는데 R로 분석하는 것보다 파이썬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파이썬으로 뭐 혼자 이렇게 만들다가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사실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예요. 그냥 확률이란 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특히 교과서 밖에 나와 있는 사건을 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교과서 안에 있는 거야 예제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더라라는 거랑, 그래서 그러면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이항분포라는 걸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항분포랑 음이항분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까지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항상 결과가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 수 없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 혹은 시행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제가 아무나 여기 계신 분 붙잡고 리눅스 쓰세요 아니면 OS 맥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분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확률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쓸까요 뭐 서쪽에서 뜰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거는 결과가 당연하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게임에서도 특히 아이템 강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템 강화가 뭔지. 아이템을 얻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의 재화를 투입해서 강화라는 걸 시도해서요. 어떤 특정 확률로 인해서 뭐 강화가 되기도 하고 실패가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게이머들끼리는 뭐 확률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실제로 게임 회사에서는 주 수입원이기도 해요. 이 자체 컨텐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처럼 결과를 알 수 없는 어떤 실험, 시행을 할 때만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표본 공간이라는 걸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표본 공간을 영어로는 뭐 샘플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 굉장히 듣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용어가 이상하죠.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뭐 이런데, 일단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한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어떤 시행 혹은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동전 던지기예요.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하면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예상 가능한 모든 결과를 일단 그냥 다 적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걸 다 적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합으로 만든 게 그냥 표본 공간입니다. 보통 표본 공간 설명할 때 보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보통 많이 넣어요. 그림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 안에 숫자들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다 특별히 그림을 집어넣어서 이거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집어넣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어떤 기호나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온 그 결과를 얘기해요. 혹은 뒤가 나온 그 결과. 그 결과가 나온 걸 그냥 다 모아가지고 이거 집합이야 라고 얘기한 게 그냥 표본 공간입니다. 이 안에 사실 지금은 뭐 동전 던지기랑 굉장히 간단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2개밖에 없어서 그냥 딸랑 2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OS 뭐 쓰시냐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OS 종류별로 결과가 들어갈 수 있겠죠. 혹은 제가 여러분들의 키를 잰다고 하면 이렇게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 변수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때는 이렇게 원소들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아마도 이런 뭐 몇 cm부터 몇 cm까지의 키를 가진 사람들이 나올 거다라고 결과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어떤 비율을 집어넣겠죠. 비율을 집어넣는 건 사실 확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냥 어떤 게 나올 것 같은 어떤 숫자를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동전을 던지는데 뒤가 나올 가능성이 한 100인 것 같아요. 100인 것 같으면 앞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 뒤가 나올 가능성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앞에도 그냥 1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 100, 100씩 그냥 갖는 건데 이거를
같은 표본 공간 내에 있는 모든 그 가능성들을 합쳐서 1이 되게 그냥 고정시킨 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t가 나올 확률, D가 나올 확률이 뭐 그냥 나 100인 것 같아. 그럼 앞도 아마 비율상 같겠지라고 해서 100을 집어넣고 합해서 1이 되게 만들자라고 하면 0.5, 0.5 갖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확률이고요. 이 표본 공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표본 공간을 정의를 잘 해놓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이야 그냥 뭐 동전 던지기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저걸 저렇게 적어놓고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걸 잘 적어놓고 머릿속에 담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을 좀 바꿨는데요. 아까 얘기한 그 아이템 강화 시행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강화할 때마다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성공할 확률은 10%, 실패할 확률은 90%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동전 던지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형태의 표본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표본 공간 얘기를 했으면 확률 변수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싫어하는데요. 표본 공간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대충 뭐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확률 변수라는 걸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머릿속에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확률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경험상.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제가 보기에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고 번역을 할 때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함수입니다. 이건 펑션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아까 실제 일어난 사건들, 결과들을 지금 집합으로 모아놨죠. 그리고 나서 성공하는 사건을 이제 추상화시키는데요. 실수로 매핑을 시켜요. 단순하게 그냥 성공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좌표계에서 1이야 라고 그냥 매핑시키는 것 뿐이에요. F는 실패하죠. 실패하는 건 우리가 아는 실수계에서 0으로 그냥 매핑하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률 변수 X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X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을 실수계로 그냥 매핑하는 함수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해요. 이걸 랜덤 베리어블이니 혹은 확률 변수니 해서 도대체 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함의는 뭘까라고 생각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일어난 사건을 실수계로 연결시켜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X 갖고 뭐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확률 변수 갖고 이제 사건을 만들죠. 사건을 만드는 게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얘가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x는 equal small x라고 표기를 해요. 이때 small x랑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large x랑 small x랑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large x는 실제로 펑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실제로 일어난 결과를 실수계로 이어주는 하나의 함수고요. 이 small x는 뭐냐면 여기에 무슨 숫자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정식에서의 미지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의미가 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일 쉽게 표현한 방법이 요건 것 같아요. 이 large s는 이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을 얘기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small s는 샘플 혹은 아웃컴들이죠.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결국에 얘가 x라는 거, large x라는 게 펑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요렇게 쓴다는 의미는 실제로 얘예요. 무슨 의미냐면 함수 x에다가 s,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1로 매핑이 돼요. 혹은 0으로 매핑이 돼요. 근데 요 s랑 이런 애들 다 빼버리고 large x는 small x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large x는 1이다 라고 얘기하면 요 부분이 1이 되게 하는 모든 s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란 뜻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다 생략된 채로 그냥 large x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게 무슨 사건을 의미합니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 과정을 빼먹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x는 1이라고 표현을 하면 실제로는 1이 만드는, 거꾸로 가면 되죠. 거꾸로 가서 얘가 뭔지 보면 그냥 성공한 사건이에요. 성공한 아웃컴. 그래서 large x는 1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거는 성공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large x가 0이라고 하면 얘는 실패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잘 할수록 확률을 계산하기가 편해집니다. 실제로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복잡한 다른 시행을 얘기하면 네, 주사위죠. 보통 텍스트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사위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네, 6개의 서로 다른 어떤 아웃컴들이 나오죠. 샘플 스페이스 안에. 그리고 나서 보통 의뢰 여기에다가 주사위 그림을 박아 넣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실제로 1이 나온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그림을 박아 넣고 이제 6개를 넣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뭐 y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수계로 0은 없죠.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4, 5, 6까지 연결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꼭 그 주사위 눈의 개수랑 맞춰야 되냐 그런 건 전혀 법칙이 없어요. 지금 제가 실패를 0으로 했잖아요. 저는 마음이 좀 달라서 네, F를 만약에 100으로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 변수 x라는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이 1이 나왔을 때 이거를 1 말고 다른 숫자로 매핑하는 건 별로 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눈의 수랑 그다음에 실수를 맞추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해할 때. 그래서 그냥 맞추는 거지 이게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확률 변수 x는 펑션이다. 그리고 확률 변수 x는 1이다라는 거 자체가 어떤 사건을 의미한다. 이거는 라지 x는 1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공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상화된 버전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집합으로 잘 묶어놓은 정리된 어떤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지금 표본 공간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확률 함수를 얘기해야 돼요. 확률 함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여기다가 성공할 확률은 10%예요. 혹은 실패할 확률은 90%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시행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주 복잡해지면 매번 그걸 계산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져요. 귀찮아지기 때문에 아까 실제로 성공하는 사건을 1로 매핑했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그때 확률이 튀어나오는 확률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확률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네, 여기 있는 숫자들 있죠. 실제로 매핑이 된 일어나는 결과를 매핑한 이 숫자만 가지고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드는 게 F예요. 그래서 지금 확률 아까 라지 x는 x라는 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였잖아요. 여기서 x는 1이라는 건 아까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일인데 실제로 요거는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서 이제 p라는 기호를 쓰고 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일까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아까 확률 함수 f를 만들었잖아요. f에다가 그냥 요 숫자 x 있죠. 스몰 x 1을 그냥 집어넣으면 이 확률이 튀어나오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세 개 있죠. 표본 공간, 그 다음에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함수. 이 세 가지를 잘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 오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못 가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 몰입해 있다 보면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확률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 F에 집중하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다가 근데 나중에 확률을 계산하고 나면 도대체 이게 뭐에 대한 확률이지? 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뭐 텍스트북이나 혹은 확률 계산했다라고 어떤 뭐 블로그나 글들을 봐도 대부분 이 부분을 간과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우리도 이제 F에 집중하긴 할 거예요. F에 집중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계속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네, 이런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이템 강화잖아요. 아이템을 강화했는데 그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는 거고 그런 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온갖 그 뭐 자연 현상이나 뭐 사회 현상이나 어디에서든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이거 아니면 저거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성공 실패부터 해서 뭐 죽었다 살았다 했더니 뭐 다시 돌아왔다 아니면 이탈했다 얘가 돈을 주고 우리 상품을 샀다 안 샀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게 사실 다 이렇게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너무나 유명한 시행이라서 네, 이 얘기를 처음 시작한 통계학자의 이름을 따서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시행에 들어가 있는 이 F 결국에 되게 간단하죠. 1일 때는 성공 확률 보내주고 실패하면 1-P 이게 실패 확률이죠. 실패 확률을 내보내주는 이 F 확률 함수 F를 정의해서 이거를 베르누이 확률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아까 아이템을 강화할 때도 대부분 보면 10%다 성공 확률이 10%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냥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 정의하진 않지만 네, 이걸 떠올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르누이 시행인데 실제로 우리가 근데 아이템을 강화할 때 하는 행동은 딱 한 번만 강화하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성공했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시도를 한다는 거죠. 게이머들은. 그래서 1,000원씩 내고 만약에 한 번씩 시행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강화를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할 건데 이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 걸 네, 이항 시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걸 n번 시행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네, 어려워졌죠. 이 F라는 것 자체가. F가 지금 보시면 이 스몰 n이 뭐냐면 내가 몇 번 시행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이템 강화를 10번 시행할 거야 라고 하면 n에다가 10을 넣으면 되고요. K는 뭐냐면 그래서 몇 번 성공할 거냐예요. 몇 번 성공할지의 확률을 네, 이 F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튀어나와요. 그걸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P는 성공 확률이고요. 그래서 파이썬은 그 확률 계산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이파이의 스탯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 바이놈이라는 애를 가져오면 얘가 지금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포 그 클래스거든요. 얘한테 가서 NP 정의하고요. 네, 10번 시도할 거고 나는 성공 확률 10%로 정했어 라고 하고 나서 K는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10번 시도하니까 한 번도 성공 못 하든지 아니면 네, 10번 성공하든지 뭐 11개의 서로 다른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아까 얘기한 샘플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원소들일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한번 프린트를 쫙 하면 PMF가 이제 확률 함수를 얘기하거든요. 이 함수 자체예요. 이 함수 자체가 PMF로 들어가 있는데 사이파이가 잘 돼 있는 이유는 요 앞에 있는 바이놈이 있잖아요. 이게 분포 이름인데 분포 이름만 갈아 끼우면 PMF로 네, PMF는 다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던지 여기에만 이것만 갈아치우고 네, PMF 누르고 원하는 모수들을 집어넣으면 네, 이렇게 확률이 계산이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냥 함수 그냥 딱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결과 나왔는데요. 대부분 하는 일들이 이래요. 내가 뭘 확률을 계산해야 되지? 라고 하면 분포 이름 일단 알아봐요. 막 검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항 분포네? 찾아와요. 그 다음에 모수 이거 뭐야? 뭐 알아보고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순서가 맞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아까 뭐 F라는 함수를 그냥 그려놓은 거고요. 네.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출발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함수 가지고 확률이 이렇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뒤로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앞에 부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한 번이 아니죠. 10번을 아이템을 아이템 강화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는 게 성공 실패가 아니고요. 0번, 한 번도 성공 못 하거나, 한 번 성공하거나, 2번 성공하거나 해서 10번 성공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결과들이죠.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결과들. 아까랑 샘플 스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SF였죠. 성공 아니면 실패였는데 지금 베르누이 시행에서 이항 시행으로 넘어오면서 성공 횟수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실제 결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률 변수 x 가지고 0부터 10까지 대응을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확률 함수 f에 집어넣고 네, 이런 확률들을 구하면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헷갈리는 게 없고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NK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설명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설명이 복잡하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운데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5번 시행하잖아요. 지금 5번 시행하는데 성공하는 확률이 10%예요. 그러면은 5번 시행을 할 테니까 1번 시행하고 2번, 3번, 4번, 5번 시행할 거예요. 이 중에서 성공할 확률이 P고요. 1-P는 편의상 그냥 Q로 하고 실패 확률은 Q라고 그냥 다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P가 2번 들어가야 되고 Q가 3번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성공을 여기 2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시행을 5번 하는 이 5개의 슬롯에다가 P랑 Q를 적절히 P는 2개, Q는 3개 제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퍼뮤테이션 한 다음에 셋하면 이제 유니크한 것만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걸 한 거예요. 5개의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시행했을 때 성공, 두 번째 했을 때 성공, 나머지는 다 실패. 처음에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실패. 이런 식으로 쭉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한 게 이 부분입니다. 네. 5 컨비네이션 2 혹은 영어로 그냥 5 choose 2라고 보통 걔네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 P가 들어갈 2개의 자리를 찾는 거죠. 그거를 구한 게 요거고요. 실제로 제가 그냥 구했어요. 이벤트 개수가 몇 개인지, 이게 몇 개인지 보면 5에 10이네요. 10이고 그 다음에 P 곱하기 Q, Q, Q.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데 곱셈은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결과 값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P의 제곱, Q의 세제곱.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몇 개인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몇 개인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구해본 거랑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행사건 구할 때 사건 수를 구하는 게 이 부분이라서 이항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했던 거는 아까 뒤로 잠깐 돌아가면 여기에서 10번 시행했을 때 몇 번 성공할까 보면 실제로 10번을 시도했는데 보통 생각하면 10% 확률이니까 10번 시도하면 한 번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한 번도 성공 못한 애들이 35% 정도 돼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게임 기획자들이랑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10%로 해놓으면 10번 시도하면 한 번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물론 한 번 성공한 경우가 제일 높긴 높아요. 높긴 높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35% 정도 되고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성공 확률이 10%면 10번에 한 번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실제로 한 번도 성공 못하는 확률이 30 몇 %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기획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확률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했을 때랑 실제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때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게이머들은 이거를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나 이번에 10번만 해야지 라고 정해놓지 않고요.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난 10번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난 10강 아이템 꼭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 돈을 막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분포는 이항 분포가 아니고요. 음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랑 음이항 분포의 차이는 뭐냐면 고정해 놓은 게 달라요. 이항 분포는 총 시행수랑 성공 확률을 고정해 놨는데 음이항 분포는 총 성공 횟수랑 성공 확률을 고정해 놨어요. 그러면 계속 바뀌고 있는 건 아까 설명한 건 성공 횟수고요. 이번에 설명할 건 음이항 분포죠. 실패 횟수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성공 횟수가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시행 횟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10번 시행하는데 제가 11번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성공 횟수를 정해놨잖아요. 나 10번 성공할 거야 라고 하고 나서 실패 횟수가 바뀌면 사실 운이 없으면 100번을 실패해도 10번 성공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베리어블은 인피니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분포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여기에선 정해진 시행 횟수 하에서 성공하는 횟수인데요. 카운트를 의미형 분포에서는 정해진 성공 횟수를 달성할 때까지 실패하는 횟수예요. 이것 때문에 의미형 분포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굉장히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본론으로 넘어가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좀 더 복잡한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똑같이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요. 아까는 바이놈을 가져왔죠. 사이스탯에서. 이번에는 n 바이놈을 가져오고요. 이번에는 성공 횟수를 10번으로 정의하고 성공 확률은 똑같이 10%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패가 몇 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0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10번의 성공을 할 확률인 거죠. 거의 제로죠.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191번까지, 그러니까 190개를 제가 출력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네, 인피니티라고 말씀드렸죠. 실패할 횟수는 무한히 확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주 운이 없으면, 네,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의미형 분포도 사실 이해를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샘플 스페이스 생각해보면, 실패 횟수가 0번일 때랑 무한할 때,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고요. 이거를, 네, 실수계로 매핑을 하고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f 이 함수 가지고 잘 계산하면 돼요. 이 세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의미형 분포 가지고 어떤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까는 네, 조금 이따가 네, 사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의미형 분포의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고 이 부분은 대부분 또 설명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실제로 보면 n이 뭐고 k가 뭔지만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3번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3번 성공할 건데 이걸 정해놓는다고 했죠. 아까 성공 횟수를. 그리고 나서 성공 확률은 10%.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리어블이 제가 알고 싶은 확률은 2번만 실패하고 나서 3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이것도 결국 3번 성공했고 2번 실패했으니까 시행은 5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슬롯은 5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몇 번 성공할 때까지잖아요. 그럼 마지막엔 무조건 성공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3번 성공하겠다라고 했으면 계속 5번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4개 나머지 4개 슬롯 중에 P가 2군데가 어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성공한 걸 확인해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무조건 P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랑 똑같이 구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이 성공으로 끝난 케이스들만 쫙 가져왔어요. 이거는 의미형 분포에서 정의한 바에 의해서 뒷부분은 무조건 P로 끝나야 되는 거죠. 얘는 이미 자리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슬롯은 4개밖에 없고요. 4개 슬롯 중에서 원래는 성공을 3번 해야 되니까 3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맨 끝에 그냥 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고 나면 실제로는 4개 슬롯이 나왔고 그 중에서 2개의 성공이 들어갈 자리를 찾으면 돼요. 그게 6개고요. 실제로 이거의 길이 가지고 계산한 거나 혹은 바이놈 PMF, n바이놈 PMF로 구한 거랑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K 플러스 N이라는 게 뭐예요? 시행 횟수죠. 총 시행 횟수. 5개예요. 5개인데 왜 1을 뺐냐면 마지막은 무조건 성공으로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빼버렸고요. N-1인데 이거는 성공 횟수예요. 성공 횟수가 N이죠. 근데 왜 하나 뺐냐면 마지막에 하나 썼으니까. 그래서 K 플러스 N-1, N-1로 네, 개수를 구합니다. 의미형 분포 공부하시다 보면 네, 공부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표기법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맨 위에가 제가 사용한 표기법인데요. 위키피디아 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성공이랑 실패를 뒤집어 놨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게 성공이랑 실패를 뒤집어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게 사람 입장에서야 뭐 이게 성공 아이템이 강화가 되면 성공이지만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실패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공이냐 실패는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이건 실패고 얘는 성공이야 라고 정해놓는 거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공할 횟수를 정해놓고 실패할 걸 갖고 베리어블을 정하느니 아니면은 실패할 횟수를 정해놓고 성공할 걸 뭐 베리어블을 정해서 계산을 하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 성공을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 헷갈릴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R-1이 근데 위에 거에서 바로 넘어오면 위키피디아에서 딱 이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R-1인데 이걸 K라고 표현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컨비네이션 성질이에요. N 컨비네이션 R이나 N 컨비네이션 N-R이나 똑같아요.
5 추즈 3이나 5 추즈 2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5 빼기 3을 해서 여기 2로 바꿔 치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컨비네이션 성질이라서 이렇게 바꿔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 네, 왜 이렇게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죠. 그 다음에 네, 요즘에 잘 안 쓰지만 네, 가끔 굉장히 유용한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다 실패 횟수를 넣냐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여기에 성공 횟수 정해놓고 여기 실패 횟수 집어넣는데 여기 성공 횟수 집어넣고 여기는 총 시행 횟수 집어넣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K 플러스 N이 총 시행 횟수였잖아요. 여기를 그냥 X로 치환하는 거죠. X로 치환하고 여기에는 성공 횟수를 그냥 X-R로 표현하면 네,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에선 X의 범위가 달라지죠. 아까는 실패 횟수였으니까 0부터인데 여기에서는 총 그 시도 횟수니까 최소한 성공을 10번 할 거야 라고 하면 10번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의미형 분포를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계산하려고 했는데 라고 다시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의미형 분포를 가지고 10번 나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나는 10강 무기 무조건 가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가질 때까지 계속 돈을 쓰면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번 최소한 90번 실패를 하면 몇 퍼센트 확률로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건데 CDF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CDF는 뭐냐면 제가 이 베리어블 있죠. 실패 횟수를 정해놓고 이거보다 밑에 있는 애들의 확률 값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는 걸 C가 이건 큐뮬러티브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다 더했을 때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니까 90이면 0부터 90까지의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는 게 PMF 90은 그럼 뭐예요? 하면 그거는 요 길이에요. 그냥 이 선 90일 때의 이 확률 그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CDF로 얘기하면 한 번에 성공할 확률부터 뭐 90번이나 실패해야지 성공할 확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90번 정도 하면 어쨌든 한 54% 정도의 확률로는 내가 안전하게 네, 10강 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반대로 몇 번이나 실패를 하면은 50% 확률로 얻을 수 있는가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CDF랑 반대인데요. 아까 CDF는 뭐였어요? 여기를 정해놓으면 X값을 베리어블을 정해놓고 하면은 그 누적한 확률을 더해서 알려줬잖아요. 이건 반대로 누적한 확률 값을 물어보면 그래서 여기가 얼만데 라고 답해주는 거예요. 아까 CDF의 역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를 달성하는 실패 횟수가 얼만데 물어보니까 네, 87번이에요. 이만큼을 시도를 해야지 최소한 50% 확률로 네, 10강 무기를 얻을 수 있어요. 플레이어는. 만약 1,000원이라고 하면 네, 87,000원에 성공 횟수가 10번이니까 97,000원을 써야 되는 거죠. 97,000원 써야지 50% 확률 정도로 네, 이 무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하면 99% 확률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면 173번이니까 성공 횟수 10번 집어넣으면 183번 18만원 정도 써야 되는 거죠. 네, 99%. 나는 무조건 가질 건데 그럼 몇 번이나 해야 돼요? 네, 인피니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운이 없는 경우에는 네, 실패를 계속해도 못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고요. 100% 만족하는 경우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률을 계산하는 건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네, 게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식이냐면 플러스 0강에서 그러니까 그냥 무기에서 1강으로 갈 때 성공 확률은 55%고 그때 비용은 1,000원이고 페널티는 없고요. 1강에서 2강 갈 때는 확률을 좀 줄여요. 게임 개발 회사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쓰거든요. 50% 확률을 줄여버리고 비용은 뭐 1,000원 똑같이 받을게 라고 얘기하고 페널티는 없어. 페널티는 뭐냐면 7강인데요. 6강에서 7강 갈 때 확률은 뭐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고 비용은 좀 올렸어요. 그리고 6강에서 7강 시도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로 떨어져요. 5강이 돼요. 네. 그래서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9강이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10강을 가질 때 게임마다 어떤 상징적인 아이템 강화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10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9강에서 10강 갈 때는 페널티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예요. 뭐냐면 깨져요. 없어져요. 무기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 때는 아까 근데 이런 걸로 못하죠. 뭐 PPF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를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샘플 스페이스 생각할 때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샘플 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고, 특히 F를 만드는 거. F라고 하면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확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어떤 클로즈 폼이죠. 딱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갖고는 이제 모의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파이썬에 네, 네임드 튜플 써가지고 파라미터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쓰려고 하는 거죠. 파라미터를 probability, 그러니까 성공 확률, 그 다음에 얼마를 내야지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페널티는 얼마인가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플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는 일단 뭐 너 몇 강까지 가야 돼. 파라미터 주고, 그 다음에 시작은 0부터 시작하는 거죠. 코스트도 0이고요. 그래서 런을 해요. 런을 하면, 네, 너 성공했니? 혹은 아이템 깨졌니? 물어보고, 아니면 계속 인핸스 합니다. 성공했니는, 네, 원하는 골까지 갔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디스트로이는, 네, 아이템 레벨이 0으로 떨어지면, 네, 실패한 거, 깨진 거예요. 인핸스가 문제인데, 인핸스는 파라미터에서, 네, 확률, 그 다음에 코스트, 페널티 갖고 오는데, 이 갖고 올 때는 지금 현재 레벨에서 갖고 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도하는 아이템 강화 레벨이 중요하니까. 그걸 갖고 온 다음에 코스트 더해주고, 랜덤에서 뭐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온다면 이거보다 작으면 리워드는 1, 플러스 1 되는 거죠. 아니면 페널티 해서 리워드를 네, 현재 아이템 레벨에다 계속 더해줍니다. 프로퍼티는 뭐 나중에 출력하려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런 시뮬레이션은 그냥 아웃풋 정해놓고, 네, 트라이얼 뭐 100번 하고 싶으면 계속 폼은 돌면서 플레이어를 100명을 만들든지 10,000명을 만들어서 계속 얘를 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아까 F 함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10,000명한테 실제로 강화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시킨 다음에 그걸 갖고 경험적으로 확률이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알아내는 거죠. F를 직접 모르면 모의 실험을 해서 알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20명한테 5강까지 가보라고 했더니 쓴 돈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000개 정도를 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쓴 랜덤 함수는 요거 딱 하나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돌림판이랑 똑같거든요. 랜덤 라이브러리에 있는 랜덤 펑션을 쓰면은 얘가 실행할 때마다 0부터 1 사이에 있는 난수를 제공을 해요. 난수를 제공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돌림판이랑 똑같거든요. 이걸 한번 탁 쳐가지고 바늘이 계속 돌잖아요. 그럼 그 중에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9강을 예로 들면 성공 확률이 10%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돌림판, 랜덤에서 나온 게 이 숫자 0.1보다 작을 때 성공한 거죠. 아니면은 실패한 거.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사실 네, 랜덤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걸 봤는데, 네, 그냥 돌림판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죠. 네, 6강, 플러스 6강까지 가는데 10만 명을 돌렸어요. 10만 명 플레이어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실제로 보면 이게 히스토그램이고요. 한 절반을 보면, 절반 정도가, 네, 한, 뭐, 15,000원 정도 쓰면은, 한 50% 확률로, 네, 6강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거의 다, 뭐, 100%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으니까 100%가 나오긴 했는데, 인피니티까지 안 가고요. 아주 운이 없는 사람들은 한 6만원 썼어요. 6강 만드는데. 근데 대부분은, 90% 정도 보면, 한 뭐 3만원 정도? 28,000원 정도 쓰면은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네, 7강인데 네, 똑같아요. 7강인데 오른쪽이 많이 커졌죠. 커져서 얘는 한 17만원 정도 써야지, 제일 재수없는 플레이어는 17만원 정도 써가지고 7강을 얻었고요. 뭐 비슷해요. 50%는 네, 25,000원 정도 써야지 50% 확률로 네,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0강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10만 명 중에 10%만 성공했어요. 아까 깨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10%는 다 깨져가지고 10강까지 못 갔고요. 10강까지 간 10%의 사람들은 운이 없으면 네, 400만 원 정도 썼어요. 400만 원 정도 썼고 90% 정도 달성하려면 네, 한 180만 원 정도? 실제로 이런 정도로 많이 쓰는 분들이 게임 회사에서 있죠. 네, 게임 플레이어들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고요.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F에 집중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샘플 스페이스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